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노후에도 떳떳한 부모 되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는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은퇴 후에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노후에도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62세에 퇴직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죠. 평생 모은 돈을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재무 상담을 받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내 나이에 돈 얘기를 하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상담사님이 경제적 자립이 떳떳한 부모의 첫걸음이라고 하시더군요. 박 선생님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재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을 시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셨죠. 심지어 평생 해보고 싶었던 공방 일을 시작해 소소한 수입도 만드셨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 잔고를 보면 뿌듯해요. 크진 않지만 제 힘으로 모은 돈이니까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떳떳한 부모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건강관리입니다. 김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70세에 큰 병을 얻으셨어요.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탓이죠. 자녀들은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했고 김 할머니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병원 치료와 함께 꾸준한 운동을 시작하셨죠. 처음엔 병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점차 산책으로 늘려나가셨습니다. 1년 후 놀랍게도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도 같이 가고 등산도 즐깁니다. 자식들이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여러분, 건강은 떳떳한 부모의 기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부모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평생 학습입니다.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교수님은 68세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평생 가르치는 일을 해오셨지만 퇴임 후에는 오히려 배우는 즐거움에 푹 빠지셨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문득 평소 관심 있던 사진에 도전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이 교수님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작동법도 서툴렀지만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2년 만에 개인전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답니다. 제 사진전에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그 뿌듯함이란, 자식들이 아빠 정말 멋져요 라고 말해주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아직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답니다. 외국어, 요리, 그림 그리기, 음악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 소통과 이해입니다. 최 선생님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 부부는 은퇴 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서운해하고 때로는 간섭도 심해져 갈등이 생기곤 했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식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요. 최 선생님 부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자녀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대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정했죠. 또한 자녀들의 일상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변하니 자녀들도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연락해오고 우리의 일상을 궁금해해요. 작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세대 간 소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인정하고 대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떳떳하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자아 실현입니다.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 65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한 일상에 우울감을 느끼셨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내지? 라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어요.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때우는 제 모습이 자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 할아버지는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지원하셨죠. 처음에는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정 할아버지는 이제 매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멘토링했던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 학생의 부모님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 느낀 보람과 자부심이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자녀들도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이 들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진정으로 떳떳한 아버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새로운 취미 활동 등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떳떳한 부모, 나아가 떳떳한 어른으로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도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한 5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평생 학습,
소통과 이해, 그리고 자아 실현. 이 5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부모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자녀들에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에도 떳떳한 부모 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결코 쓸쓸하고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직 자신만을 위한 무언가를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산책을 나가도 좋습니다.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세, 70세는 이제 노년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둘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미술학원에 등록해보세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었다면 언어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셋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떳떳한 부모로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재정 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경제적 안정은 떳떳한 부모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더 풍부해지고 깊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를 더 떳떳하고 행복한 부모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